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어디로 옮겨갈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주민투표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네, 투표는 조금 전 8시에 끝나고 이제 개표가 시작될 텐데요. 군의군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8시에 투표가 끝나고 이제 각 읍면 투표소에서 밀봉된 투표함이 개표소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군의군 개표장인 군의군민체육센터입니다. 지금은 개표를 위한 투표함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표 작업은 조금 뒤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른 후보지인 의성군도 21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고 개표소인 의성청소년센터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표에는 두 지역 합해서 개표 사무원 200여 명이 투입됐고 공항유치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의군의 투표인 수는 2만 2천여 명, 의성군은 4만 8천여 명이고 투표율은 군이 80.61, 의성 88.69%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작업이 군인은 오후 11시, 의성은 자정에 가까워서야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을 각각 50%씩 합산해 군의군 우보면이 높으면 단독 후보지를, 군의군 소보면이나 의성군 비안면이 높으면 공동 후보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에 이전 유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유치 신청이 들어오면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군의군 개표소에서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의성 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고 직업 등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격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당을 창당했습니다. 유권자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면 창당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야 할 텐데 오늘 창당대회는 언제 여는지도 쉬쉬한 채 속전속결로 진행해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미래한국당의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까지도 기자에게 행사가 몇 시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창당 준비와 진행 모두 한국당 당직자가 도맡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석자 역시 상당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한국당 의원이고요. 미래한국당 의원을 쓰고 여기요. 한국당 당원인데 네. 미래한국당 입당한다고요? 네네. 창당대회는 시당 위원장만 선출하고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구시당에 이어 내일 경북도당 창당대회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최규일 의원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아무 문제 없는가요, 장소는? 우리가 대여해가 하면 상관없습니다.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는 공당을 만들면서도 왜 발기인 대회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꼼수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꼼수가 아니죠. 묘수지 묘수.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또 말 한마디 모든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당 등록을 위해서는 전국 5개 이상 시도당 창당 요건을 갖춰야 해 미래한국당의 다른 시도당 창당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데가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 이렇게거든요. 속도 좀 내서 다 이거 선전에 마무리하자라는 걸로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선만을 위한 꼼수라는 다른 당들의 비난 속에서도 미래한국당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을 갖추며 속도를 내 다음 달 초엔 중앙당을 창당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행정처분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센터가 문을 닫으면 사회 약자인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상담 전화가 대폭 줄면서 개점 휴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른바 해산위원회를 꾸려 정리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문이 나 있고 경찰에서 이미 연계를 안 해주고 다문화센터 이런 데에서도 우리 쪽으로 안 넘겨주고. 이런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잘못은 센터가 있는데 피해가 이주 여성과 청소년에게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돕고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고 의료와 교육비 지원 공백을 메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에 대한 어떤 공백들이 발생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있으니까 대구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 촘촘하게 잘 세워줬으면 하는 어떤 생각들입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과 고용 승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주 여성 인권센터를 대체할 기관을 찾는 일도 시급합니다. 대구시는 정부와 협의하고 다문화 지원 기관들과도 접촉하며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원을 해야지 여기서 그런 부분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큰 대구시가 결자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시의 여성, 가족, 청소년 시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동해 중부선 철도 공사장에서 수십 년 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 쓰레기 수백 톤이 발견됐습니다. 환경 오염도 문제입니다만 매립된 쓰레기 더미 위에 철도가 건설되고 있어서 안전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후퍼면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 현장. 야산 곳곳에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쓰레기들이 반쯤 드러나 있습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까지 계곡을 따라 매립돼 있습니다. 쓰레기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10월 초 태풍 미탁이 지나간 직후입니다. 하천 또 그리고 바다로 이렇게 각종 쓰레기들이 흘러 들어오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엄청난 양이 매립돼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철도 건설 과정에서 파헤쳐진 쓰레기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리면서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공사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된 쓰레기 더미의 높이만 5m가 넘습니다. 계곡 주변에만 수백 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는 수백 미터 떨어진 동해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울진군은 수십 년 전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부랴부랴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예전에 보면 읍면마다 지역마다 이제 동네 쓰레기를 매립을 한 그거 알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현장을 한번 우리도 확인해보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지고 있는 철도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지만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할 때 여기 건축도 다 하지만은 무조건 안반 위에다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안전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울진군은 이 일대가 사유지인 만큼 쓰레기 매립 경위를 조사한 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정부가 거대 통신사의 지역 유선 방송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조건을 내걸긴 했습니다만 전국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광역화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걱정도 작지가 않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KT 계열, LG U+ 계열 등 통신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었습니다. 과점화된다는 것은 콘텐츠 협상력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채널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성의 약화입니다. 지역 채널을 현행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거대 통신사가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지역 채널을 줄이고 지역 콘텐츠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는 측면은 뭐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이라든가 활성화 지원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통신 3사의 지역 콘텐츠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권역에서도 이제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론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적 책무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개를 대상으로 올해 1,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제조업은 64로 지난해 4분기보다 3포인트 올랐지만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건설업은 76, 자동차 부품 79, 섬유 30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가운데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수출 기업의 경우 최근 2분기는 기준치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번 분기에는 77로 떨어졌고 내수 기업 전망치는 62로 계속 부진합니다.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관련 내용을 선전하는 영토 전시관을 대규모로 확장하자 경북도의회가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장경식 의장은 일본이 가해자로서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고 김성진 독도특위 위원장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강력한 대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